안녕하세요. 수면 임플란트 정보왕 연세화의 산타 치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축 어금니 임플란트 수술하면서 상악동 임플란트 뼈이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뼈이식을 왜 하는지,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악동 임플란트 수술 시 꼭 뼈이식을 해야만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와 같이 왼쪽 어금니 임플란트 수술 시 뼈가 튼튼하고 폭경과 길이가 길면 뼈이식 없이도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아를 발치하고 상당 기간 방치하게 되면 윗 그림처럼 코 주변으로 상악동이라고 하는 공기주머니가 내려오면서 어금니 부위에 뼈가 없어지고 두께가 얇아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상악동 뼈이식을 해야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합니다. 이제 상악동 뼈이식을 이용한 임플란트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분으로 하관이 발달되어 있어서 하악각이라고 하는 턱 부분이 툭 튀어나와 있어서 저작 근육도 매우 센 분으로 이런 경우에는 어금니 치아가 많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역시 거의 모든 어금니에 신경치료를 하거나 풍치가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담배까지 많이 하셔서 잇몸 염증이 매우 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고요. 윗 어금니, 아래 양쪽 어금니 부위의 염증으로 제대로 씹기가 힘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치아를 빼야 할 정도로 심해진 상태의 주요 원인은 흡연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되며 임플란트와 동시에 금연하시기로 결심하셨답니다. 잘하셨죠? 오른쪽 위 어금니는 옛날 방식으로 브릿지로 연결했는데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중간에 있는 치아는 약해지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한쪽으로는 씹는 힘이 집중하게 되면 치아는 시소처럼 들썩거리게 됩니다. 약해지고 흔들리게 되면서 결국 염증이 생기게 되죠. 이런 염증을 치조골 염증이라고 그러는데 치조골 염증이 심하게 되면 발치하게 되는 나쁜 상황이 오게 됩니다. 왼쪽의 경우 가운데를 비운 브릿지 방식으로 연결했는데 상태가 더 심각한 상황이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뼈 상태도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뼈 이식이 필요하였습니다. 윗 오른쪽 작은 어금니는 살리기 위해서 작은 어금니 뒤쪽으로 커팅을 해서 뒤에 큰 어금니만 발치하고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면서 바로 뒤에 치아가 없던 자리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요. 왼쪽 위의 치아는 브릿지가 심하게 흔들리는 상태여서 발치하고 3개의 임플란트를 동시에 당일 식립하고 상악동 뼈이식도 수술 당일 수면 임플란트를 하면서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였습니다. 뼈이식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오른쪽은 큰 어금니 2개가 풍치가 심해서 2개를 동시에 발치하고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였습니다. 구강 사진으로 보면 왼쪽 위에 있는 치아는 브릿지가 심하게 흔들리는 상태에서 발치하고 3개 임플란트를 하고 상악동 뼈이식도 또한 동시에 시행하였습니다. 몇 년 전에 씌웠던 금관을 발치하고 수면 임플란트에 어금니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대략 수술한 지 4개월 후에 치아색으로 이쁘게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시행하고 대략 4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치아색으로 임플란트 보철물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대략 1년 정도 걸렸었죠. 최근에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빠르게 편하게 임플란트 보철물을 하게 됩니다. 아래 어금니도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대략 4개월 정도 되었을 때 2차 수술을 통해서 기둥이 보이게 노출시키는 수술을 하게 되고 이 기둥 주변 잇몸이 어느 정도 아물게 되면 이 기둥을 본을 떠서 치아색 임플란트 보철물을 끼우게 됩니다. 옛날에는 치아색 도자기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약하고 잘 깨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은색관이라든지 새관이라든지 혹은 금관으로 임플란트 보철물을 제작했는데 최근에는 잘 깨지지도 않는 치아색 보철물을 모든 환자한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아색 지르코니아와 도자기 보철물을 끼우니까 자기 치아처럼 이쁘게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면 임플란트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일반적인 분들은
수술 3시간 정도 이전부터서 되도록이면 금식했었는데요. 당뇨가 있으시거나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은 완전 금식보다는 소량의 부드러운 음식만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치과에 오시게 되면 수면 내시경처럼 같은 약물을 주입하고 어느 정도 의식화 가수면이 도되면 국소 마취를 시행하고 임플란트 수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술이 다 끝난 후에는 환자분의 의식을 깨우는 약을 주입하여 깨우게 되고 충분히 회복한 후에 보호자 동반하여 귀가하게 됩니다. 누구나 처음 접하게 되는 임플란트 수술과 치조골 빼이식 수술은 큰 수술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치료를 미루시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가 많으신 분들은 전신마취는 아니지만 내과에서 수면 내시경 하듯 의식화 진정법의 수면 임플란트, 수면 치과 치료를 이용하시면 진정된 상태에서 편안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으니 막연한 치과 공포로 치과 치료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치료는 언제나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치과에서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세와 헬스안타 치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